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닥 지수는 0.74% 이렇게 그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2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장 중간 계속 그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 매도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 개인은 여기 보면은 5거래일 연속이죠.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0.05% 이렇게 그 조금 좀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보합권에서 소폭 그 상승을 했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2.05%, 그리고 또 LG화학이 0.08%, 삼성 SDI가 2.0%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뭐 이렇게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어요. 이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지만은 이렇게 그 다우라든가 그리고 또 S&P 500은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특히 그 보면은 우리가 한국 증시가 오늘 호재와 악재가 혼존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호재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그 미국에서 이 테슬라가 상승을 했었죠. 2차 전지 이렇게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를 비롯해 가지고 기술주가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6.71달러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퍼센트 상으로 보니까 5.93%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19불 77센트를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기차주들이 전체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뭐 이렇게 전체가 올라갔는데, 특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호재가 있었던 것이, 첫째가 지난 그 4분기죠. 4분기에 연간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야, 매출이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실적이 여기에서 따라지고, 그 다음에 또 포드하고 여기에서 바로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한다. 이런 호재죠. 합작 공장.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감이 이렇게 그 47만 3,500원에 마감을 했지만은 장 중에 48만 4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야, 많이 올라갔죠. 뭐 48만 4천원까지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그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있죠. 악재가 뭐 이게 장 중에 뉴스가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한국이 우리가 그 중국인들의 그 비자 발급, 단기 비자 발급을 여기에서 정지를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위 말해서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이런 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상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의료, 뭐 개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 단기 발급 비자 이것이 결국은 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중국 관련주죠. 그동안에 그 리오프닝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생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면세, 뭐 면세점 그러면은 그 우리가 호텔 신라, 그리고 또 여기서 여행 관련주 그러니까 뭐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그 전체가 중국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 상승하던 거가 이렇게 그 코스닥
코스피가 전체가 하락을 했죠.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0.85%까지 올라가던 거가 0.05%로 마감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특징이 오늘 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뭐 매도가 그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어떤 종목을 매도했나? 지금 오늘 보면은 전기전자. 야, 특징이 말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주죠. 무려 1,400억씩이나 매수를 했고 기관도 역시 1,3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금융 쪽 이게 210억을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매도로 일관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업종별로 먼저 보고 왜 이렇게 그 금융주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주가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업종 쪽으로 보면은 건설이 많이 올라갔어요. 2.06%. 이것이 바로 건설 경기 여기에서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또 건설 그 업체들의 바로 뭐 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매스컴에. 그래서 그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풀다 보니까 건설업이 상당히 그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섬유 의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뭐 의약품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유통 뭐 이런데 운수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락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지난 1월 2일이죠. 1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오늘만 뭐 20억 정도 매도하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이 1조 8천억입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매수한 것이. 자, 그리고 또 지난 그 2022년도 이게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 1조 한 6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6천억 정도 매도한 것을 지금 뭐 10일까지 이렇게 2일부터 10일까지 다 매수하면서 결국은 매도 물량이 회복이 됐죠. 그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 자, 이쪽으로 매입이 집중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실적 우려로 계속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턴하기 시작한 것이 정부에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25%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여기서 정책을 펴면서 반도체주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는 반도체주가 뭐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지만은 2024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쪽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7,2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했죠. 7,200억. 이렇게 그러면서 뭐 6만 전자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매수를 많이 한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자, 이 반도체죠. 마찬가지로 이거가 한 1,800억 정도. 뭐 역시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여기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은행주를 많이 매수했어요. 자, 은행주 매수한 것이 다른 것보다도 주주 환원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우리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행동주의 이게 그 펀드 이러한 것에 대한 움직임에 이게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행주들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매수한 금액이 보니까 약 한 9천억 정도. 여기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하나지주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그 한 8,5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은행주죠, 그죠? 이쪽에.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한 8천억. 그러니까 은행주 쪽에 이렇게 그 매수세가 강하게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그 작년에 많이 그 하락을 했죠.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카카오 이런 쪽. 또 여기 네이버 쪽에서도 뭐 한 매수가 들어온 것이 한 660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은행, 그다음에 이렇게 작년에 하락했던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그 성장주
그러니까 뭐 기술주죠. 특히 그 네이버 이런 그 인터넷 관련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뭐 20억 이거는 뭐 매도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매도는 뭐 이 중국 때문에 바로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보죠. 미국 증시를 오늘 아시아 증시 먼저 보자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73% 플러스예요. 대만이 0.34% 플러스.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0.21. 그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0.31%의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그리고 또 미국은 그 다우 지수가 0.34% 마이너스예요. 나스닥은 0.63%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S&P 500은 0.08% 이렇게 약 보합인데, 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오늘 뭐 뉴욕 증시가 혼조세가 상황이었었지만은 다른 거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폭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0.64%. 특히 테슬라. 자, 테슬라가 여기에서 5.93%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것도 다 2차 전지면서 이제 2차 전지라기보다도 이제 전기차죠. 이렇게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에도 뭐 0.97% 이렇게 상승, 뭐 아마존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술주 다 올랐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자, 이게 반도체 관련주에 AMD 그러면 CPU 만드는 회사라 그랬죠. AMD가 보니까 5.12%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GPU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도 역시 5.17%나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특징이 말이에요. 다우의 일봉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이게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오늘 뭐 상승이 0.9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34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았어요. 장중에 플러스 2.25%까지 갔다가 플러스 0.63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S&P 500도 역시 윗꼬리를 달고 1.42%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이유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플러스로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야,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 바로 이 발언이 뭐예요? 매파적인 발언. 강경한 그런 매파적인 발언, 이것 때문에 전체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여기에서 총재죠. 메리 데일리라고, 이 양반은 또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면은, 자, 금리를 5%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일자리 수가 증가폭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인건비 이 인건비 상승률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폭을 조금 좀 줄이지 않겠냐.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폭탄 매파적인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내뱉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하던 것을 다 반납을 했죠. 거기에다가 또 애틀란타 연준 총재죠. 이분도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 5% 이상 금리 인상을 끌어올린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찬물을 끼어 얻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뭐 시장은 지금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발표를 앞두고 야 그래도 조금 좀 물가가 하락하지 않겠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겠냐 그런 기대, 거기에다가 또 야 이거 기업 실적 4, 4분기 이제 기업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곳은 뭐 별로 이게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그러한 그 가능성,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혼전하는 상황. 이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계감이죠. 이 경계감이 혼전하는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은행들, 우리가 이제 투자은행이죠, 대형. 자,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금리 인상 폭이 한 5%에서 한 5.25%까지 고점을 이루지 않겠냐, 이렇게 그 예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래서 지금 2월 초에 아마 0.5%가 아닌 그래도 0.25% 이런 그러니까 4.75%로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 0.5% 금리 인상하면서 5%로 갈 거다 이렇게 작년 연말에는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조금 좀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상품 이렇게 원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1.16%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74불 63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렌트류 북해산 같은 경우에는 1.37% 상승을 하면서 79불 65센트를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독일이 지금 0.39%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 역시 0.17% 하락, 그다음에 또 프랑스도 0.53% 하락, 유로스탁 50이 0.39%, 그리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지금 약세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혼조세로 변해버렸네요. 계속 마이너스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우가 지금 마이너스 0.16%, 그다음에 S&P 500은 보합이네요. 나스닥이 지금 0.11% 지금 플러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뭐 미국 증시도 그냥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내지는 약보합 이 정도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우리 증시는 그래요.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 따라 달렸나? 바로 외국인의 손에 따라 달렸고, 그리고 보면 환율이 오늘은 조금 좀 1원 20전이 올라갔어요. 1244원 70전을 기록을 했는데, 환율은 일단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관건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속되느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2023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뭐 불과 며칠 되진 않았지만은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죠. 근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추가 매수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예상은 뭐 많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어나면서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왜? 지금 이때 10월, 11월 달에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 다시 여기서 반등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조금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야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증시가 치고 가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조금 좀 서서히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조금 좀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 증시 일단 또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승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이러한 것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맥을 짚어주고 있죠. 바로 그 생방송 이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 어떤 거냐? 1년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한 400%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또 제가 그 추천도 해드리지만은 또 이렇게 그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200% 가는 이런 종목군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상승장이 왔을 때 원금 회복은 물론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그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는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카페를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PC로 또 다시 카페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있으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아마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자, 이게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검색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잘 따라하면은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매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검색기가 있어요. 검색기는 여기서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매매 프로그램 요거는 지금 1버전이 있고 이제 2버전이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2버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1버전보다도 훨씬 여기서 많이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매수할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선택해 가지고 매매 실행하면은 얘가 분할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면은 매도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한 달에 뭐 한 2, 300, 500까지 뭐 아니면 1000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했을 때. 근데 이 버전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아마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좀 기다렸다가 이 버전 다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리딩하는데 유료 방송이죠. 여기 가면은 아마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달라 그럴 거예요. 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이렇게 달라 그럽니다. 이게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88만 원을 방송국에다 결제를 했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입니다. 공짜로 제가 방송을 무료로 해드리니까 리딩 잘 따라하세요. 괜히 뭐 돈 몇십만 원 주고 88만 원씩이나 뭐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방송을 듣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두 번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매매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매매 기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고기 잡는 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짜로 방송을 듣는 대신에 지켜줘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제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리고 종목을 또 어떻게 매매해서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손절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하다고 알았죠? 내려오면 손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요게 41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10번 정도 이상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니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그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대학에 갑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공부라는 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 많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손실이 나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손실이 나가지고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퇴출되고 나가지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에서 들어가려면은 바로 노력,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죠.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한 손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재무제표.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장기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사가지고 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에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추세 매매대로 하면은 월 300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놔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4대 원칙 공식. 여러분들 이 공식대로 하면은 월 500 이상은 법니다. 이게 첫째, 종목의 개수를 줄여라. 3개 이내로 해라.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돈 잃는 사람들은 종목 개수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그 백화점이에요. 뭐 30개, 50개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듣고 산 거예요. 이렇게 3개. 이거 보니까 종목을 3개 딱 샀는데 1억 원어치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보면은 4종목을 7,500에 샀는데 7,500만 원, 900만 원,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그 21선 우상향.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사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85%월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어요. 이거를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다운 받으세요. 21선 우상향 눌림 목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카페죠. 여기에 보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원 여기에 요거를 스마트폰에다가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벨소리 딱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 이상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부를 스타트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또 종목 공부를 합시다. 자, 보면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게 그 차트를 보고 하는데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는 사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갈 때 20일 이평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올라가다 눌림목 이런 눌림목을 봐요. 눌림목. 근데 눌림목에서 CCI9이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빠졌다가 나오는 여기서 뭐 살짝 그 점을 찍으려고 했네. 그죠? 여기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매수할 수 있는 그 과매도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해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또 분할 매수해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위치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보면은 과매도 구간, CCI가 과매도 구간에 엔빌롭이 낙폭 과대 구간까지 여기에서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의 뭐 근접해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눌림목, 21선 우상향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게 주가가 상승하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손절 네 번째. 이러한 여러분들의 원칙,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85% 올라가면서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이에요. 뭐 투자 금액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또 구구단, 이게 주식 투자의 구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것이 여기서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CCI 뭐 닿을 수도 있지만은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또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여기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렇게 그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시점도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필수라 그랬어요. 이게 재무제표가 두 가지는 꼭 봐야 돼요.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2.6이니까 좀 저평가죠.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고 10 이하가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투자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개 다 저평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미디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10 이하, 3 이상 이런 거는 제조업, 시설 같은 제조업을 얘기하는데 뭐 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요거하고는 조금 좀
별로 그렇게 이게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뭐 업종하고 조금 좀 비교하면서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소위 말해서 기술주잖아요, 그죠? 뭐 시설 투자가 아니라 기술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는 거다. 투자하고 매매하고 차이는 뭐냐? 투자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매매는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사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게 차이예요. 자, 그리고 또 매출이 얼마나 되고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죠. 매출이 184억, 159억, 490억, 560억 쭉 늘어나네,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없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130억 했다가 135억 쭉 늘어나요. 자,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4%, 굉장히 많네요. 영업이익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게 64네 작년에, 올해는 아직까지 모르죠. 그다음에 여기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4,12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BPS 안주당 자산 가치 1,621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4,120 나누기 1,621 하면은 2.54가 나와요. 2.54 이렇게 아셨죠? 그다음에 PBR 이게 보면은 PER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여기 4,120원이에요. 요걸 나눠줍니다.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EPS 701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4,120 나누기 701 하니까 5.8이 나오네. 5.8.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이 종목을 일단 매매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야죠. 이게 실전 매매예요. 남한테 이거 사라 팔아라 얼마에 사요 얼마에 팔아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을 매수를 한다. 이 종목을 그랬을 때 이걸 세수로 나눈다 그랬어요. 세 번에 나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자, 1차 매수는 40%, 4, 32, 1,200만 원을 산다. 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을 산다. 3차 매수도 30%, 3, 3은 9, 900만 원을 산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이렇게 1차 매수 1,200만 원. 그럼 이렇게 샀는데 와, 주가가 이렇게 쫙 땡겨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딱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수익 사자마자 그냥 쫙 올라가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를 그냥 분할 매수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다 사버려요. 야, 왜? 그냥 돈이 있는데 그냥 다 사면 돈 되는 줄 알고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하지만은 하수들은 원샷 원킬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야. 고수는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한 번에 산다.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지금 이렇게 사자마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내려오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2차, 3차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하고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온다. 왜? 이게 여기에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말이에요. 항상 심리,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리가 7이요,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세 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3세 번 그러죠. 그러다 보면 올라가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눌러줄 때 사잖아요. 그죠? 눌러줄 때 눌림목.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손절해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미련 갖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매매 기법.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받을 그런 시점이면은 분할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또 이게 보면은 TYM 동양물산. 이게 옛날에 동양물산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매수했어요. 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보세요. CCI 9이 과매도예요. 여기 과매도 구간. 또 여기에 보면은 과매도 막 찍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데는 과감하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안 되면 손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 그러면은 떨어지면 무서워서 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까 봐 따라 사고 이러면 안 돼요. 주식은 말이에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안 되면 여러분들이 수소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뭐가 있어요? 바로 손절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손절. 그리고 분할 매수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결단력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여튼 수익 장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은 2,500까지는 너끈히 올라갈 수 있는 또 이러한 상황이니까 열심히 또 수익을 많이 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카페에 또 여기 이 책이 있어요. 주식 실전 투자 비법. 요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 구매는 이게 전자책이에요. 여기서 구매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금액도 안 비쌉니다. 요거 사셔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